자, 욕심기법 중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제인 배낭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은 이제 영어로 knapsack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배낭 문제 중에서 이제 부분 배낭 문제에 대해서 탐욕기법 그리디 메소드로 해결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낭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담을 때 그 물건을 담을 배낭, 가방이 있다 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담아야 될 물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N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각각 개수가 이제 한 개씩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들마다 무게나 가치가 다릅니다. 뭐 어떤 거는 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값은 많이 나가고 뭐 TV 이런 거 냉장고 이런 것들은 부피가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훨씬 이제 무게가 훨씬 무겁죠. 뭐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이제 무게도 무거우면서 값이 안 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무게도 많이 나가면서 값이 얼마 안 나가는 뭐 이런 이제 많이 나가면서 그 값이 얼마 안 나가는 이런 식으로 각 물건마다 무게와 그 물건의 가격, 가치가 있겠죠. 이걸 이제 무게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부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배낭에 끝까지 꽉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 혹은 이제 이걸 부피라고 해봅시다. 이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 또는 최대 부피만큼 이 물건을 이제 담는데 여기 있는 물건을 모두 다 담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 중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담을 수 없는 이 무게 또는 부피 한계가 있어서 모두 다 담을 수 없을 때 어느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부분 배낭 문제입니다. 자, 뭐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이 배낭을 하나 들고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물건들마다 무게와 가격이 서로 달라요. 가치가 서로 달라요. 그랬을 때 어떤 물건을 담아오는 것이 좋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게가 가볍고 부피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부피가 작고 가치가 높은 걸 담는 것이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꽉 채워서 일부만 채우는 것보다는 채울 수 있는 한 꽉 채워서 담는 것이 최대로 많은 물건을 이제 담아서 가져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문제를 배낭 문제라고 그럽니다. N개의 물건이 있고요. 그 물건의 무게와 가치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배낭에 이 물건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무게만큼의 물건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배낭 안에 담겨진 물건들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겁니다. 목표는 배낭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의 가치를 최대가 되도록 배낭에 물건을 담는 문제, 이걸 배낭 문제, 영어로는 냅색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부분 배낭 문제다 혹은 제로원 배낭 문제다 이렇게 이제 배낭 문제를 둘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부분 배낭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담을 때 담을 수 있으면 이제 최대한 다 담는데 끝에 이제 남아있는 여유 공간에 어떤 물건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 그걸 잘라 가지고 일부분만 담을 수 있느냐 아니면 무조건 그 물건을 다 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부분 배낭 문제, 제로원 배낭 문제 이렇게 나눕니다. 부분 배낭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부분적으로 담는 것을 허용하는, 물건을 다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잘라서 부분을 담는 것이 가능한 이런 문제를 부분 배낭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 배낭 문제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이 최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배낭 문제를 그리디 알고리즘의 예제로 이제 이번 장에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로원 배낭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물건을 통째로 다 집어넣든지 통째로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면 이것을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다 집어넣든지 1, 아니면 물건을 아예 못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집어넣든지 아니면 몽땅 다 집어넣든지 하는 이런 그 배낭 문제를 제로원 배낭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로원 배낭 문제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최적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제로원 배낭 문제는 동적 교회법이나 우리가 다음 장에 배우시겠습니다만 백트래킹이나 부분 한정 기법, 이런 또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의 방법으로만 이 최적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원 배낭 문제는 이제 다른 유형의 알고리즘을 배울 때 이제 우리가 배우고, 그리디 알고리즘은 이 부분 배낭 문제로 최적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 배낭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자, 부분 배낭 문제에 물건을 이제 부분적으로 담을 때 어떻게 담을 것이냐?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욕심 규칙을 정해서 그 욕심 규칙에 맞도록 이 욕심을 내어서 물건을 채우는데, 어떤 욕심 규칙을 사용하느냐, 어떤 그리드 룰을 사용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단위 무게당 가장 값이 나가는 물건 순으로 배낭에 담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그리디 룰, 욕심 규칙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담을 때 가벼우면서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것을 담아야 유리하겠죠. 바로 그걸 이제 지금 단위 무게당 값이 많이 나가는, 같은 무게라고 친다면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 순으로 물건을 선택해서 배낭에 넣는다. 이게 요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욕심 규칙, 그리디 룰입니다. 자, 이렇게 담아 나가다가 맨 끝에 이제 배낭에 이제 그 한도를 꽉 채워 거의 다 차서 어떤 물건을 넣으려고 하는데 통째로 다 못 넣어요. 마지막에 이제 넣다 보면 통째로 다 못 넣는 상황이 나오죠. 다 못 넣으면 그 물건을 남아있는 만큼, 넣을 수 있는 만큼의 공간에 그 물건을 잘라서 부분적으로 배낭에 담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한번 표현한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배낭 문제의 입력은 n개의 물건입니다. 어떤 배낭에 담고 싶은 물건들이 이제 n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물건들은 무게와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이 배낭에 담을 수 있는 총 용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용량 내에서 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한도가 C라고 하는 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은 뭐냐 하면 이 배낭에 담겨져 있는 물건들의 목록, 배낭에 담은 물건의 목록, 이걸 L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배낭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목록, 그 다음에 이 배낭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의 가치의 합. 자, 어떤 물건이 담겼고 그 가치 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력으로 주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담겨져 있는 물건, 이 배낭의 한도 내에 최대한 이 합이 많아지는 물건들의 배낭에 담겨진 물건, 이게 이제 그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배낭에서 그 배낭 문제의 알고리즘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 각 물건의 단위 무게당 가치를 계산합니다. 어떤 물건은 무게가 5고 가치가 20이고, 어떤 물건은 무게가 10이고 가치가 30이고, 어떤 물건은 무게가 2고 가치가 15고, 예, 무게당 가치가 이렇게 쭉 있는데 단위 무게당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해서 단위 무게당 가치가 높은 걸 선택해서 그 규칙대로, 그 욕심 규칙대로 배낭에다 담는 것이 지금 이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의 그리디 룰이죠. 자, 이거는 이제 단위 무게당 가치가 무게가 5인데
가치가 20이다 그러면 단위 무게 1에 대해 그 무게 1에 대해서 가치가 4가 되는 거죠. 요거는 무게가 10인데 가치가 30이면 단위 무게 1에 대해서는 가치가 3이죠. 요거는 무게가 2인데 가치가 15면 7.5 이런 식으로 각 단위 무게당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 가치를 무게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걸 여기다가 나눠주면 요 단위 무게당 가치가 나오는 거죠. 자, 단위 무게당 가치를 쭉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단위 무게당 가치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내림차순은 이제 가치가 높은 게 앞에 있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있고 이렇게 식으로 쭉쭉 그 가치가 점점 작아지는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내림차순이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이유는 그리드 룰이 이 단위 무게당 가치가 높은 순으로 선택하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꺼내오면 되니까 정렬을 먼저 한 거죠. 이렇게 정렬된 물건의 리스트를 S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단위 무게당 가치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이 S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S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꺼내오면 그게 바로 그리드 룰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 변수들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배낭에 담겨진 물품인데 아직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낭에 담겨진 물건의 가치의 합이, 무게의 합인데 아직 하나도 안 담겼으니까 무게의 합이 제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치의 합인데 아직 하나도 안 담겼으니까 가치가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은 배낭에 담겨진 물건, 그 다음에 W는 담긴 물건의 무게, 그 다음에 V는 담긴 물건의 가치의 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S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 단위 무게당 가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물건의 목록이죠. 이 물건에서 가치가 가장 큰 단위 무게당 가치가 가장 큰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걸 X라고 해봅시다. 자, 이걸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드 룰에 만족되는 제일 첫 번째 물건이 온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배낭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게 X인데 배낭에다가 이 물건을 넣으려고 합니다. 배낭의 무게의 한도가 C예요. 현재 들어있는 배낭의 물건의 무게의 합에다가 얘의 무게를 더해주면 그것이 이 한도 내에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처음에는 이제 초기 값이 이게 0이었겠습니다만 이제 0이면 이제 요 x의 무게만 보면 되는 거죠. 이 x 자체의 무게가 이 c보다도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못 넣는 거죠. 아무리 단위 무게당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들어있는 무게의 합에다가 이 x를 더한 것이 이 한도 이내에 있는가를 봅니다. 이 한도 이내에 있으면 x를 배낭에 집어넣는 거죠. x를 배낭에 집어넣습니다. x를 배낭에 집어넣으면 이 배낭 안에 있는 물건의 목록이 L이니까 L에 x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배낭에 들어있는 물건의 무게의 합이니까 요 무게의 합에 원래 무게의 합에다가 x의 무게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있는 물건의 가치가 V죠. 가치 합이 V죠. 그러면 원래 가치 V에다가 x의 가치를 더해주면 현재 배낭에 들어있는 물건의 가치의 합, 그 다음에 무게의 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배낭에 넣었으니까 x를 s에서 이제 제거하는 거죠. x를 s에서 제거하면 이제 다음 선택할 물건의 대상에서 이제 이미 넣었으니까 다음 선택할 물건의 대상에서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while문을 올라갑니다. 이 while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닙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10분까지가 이제 while문의 반복 대상이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S에서 그 다음에 단위 무게당 가치가 높은 걸 가지고 옵니다. 다음번에 이제 요걸 이제 X로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무게의 합에다가 X의 무게를 더해서 이 용량보다 작은가를 봅니다.
작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아까 하고 마찬가지로 x를 L에 넣습니다. 자, 이 새로운 x를 이 L에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x의 무게를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무게의 합에다가 x의 무게를 더해주고 현재까지 들어있는 물건의 가치에다가 x의 가치를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w와 v의 값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낭에 넣었으니까 이것도 또 이제 다음 선택 목록에서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S에서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또 물건을 가져옵니다. 다음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마찬가지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물건 가져와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이렇게 계속 while문을 반복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지고 왔는데 얘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while문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11번 문장으로 갑니다. 자, 이 11번 문장으로 가서 if문에서 C 빼기 W를 하고 있습니다. C 빼기 W는 C가 한도고요. W는 현재까지 들어있는 무게의 합이잖아요. 이 한도에서 W를 뺀 것이 0보다도 크다. 0이면 이제 꽉 찼다는 얘기죠. 0보다도 크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여유 공간이 남아 있어요. 여유 공간이 남아 있는데 이 x를 왜 못 넣었어요? 이 x의 무게보다는 더 작은 거예요. x를 몽땅 다 집어넣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약간 여유가 있다. 그게 바로 c에서 w를 빼면 0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x를 일부분만 넣는 거예요. x 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한도만큼 잘라서 그 부분만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 x를 c에서 w를 뺀 요게 이제 여유 공간이죠. 여유 공간만큼만 x를 잘라서 집어넣습니다. 부분만 집어넣습니다. 부분만 넣는다고 해서 이걸 부분 배낭 문제다 이렇게 불렀죠. 부분만 넣고 L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치도 전에 있던 가치에 x의 가치에서 요 여유 공간만큼의 x의 가치를 더해주면 이제 여기다가 요 x를 잘라서 집어넣은 요만큼의 가치가 더해지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배낭이 이제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이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낭에 들어가 있는 물건의 목록 L 그리고 들어가 있는 물건의 가치의 합 V를 리턴해 주게 되면 이 가치가 바로 배낭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가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분 배낭 문제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배낭 문제의 동작 과정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 다음 슬라이드에 예제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배낭에 집어넣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은 40g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넣을 수 있는 물건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넣을 수 있는 물건은 이 주석인데 주석은 현재 50g. 근데 가치는 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백금은 10g 있는데 가치는 60만 원입니다. 은은 25g 있는데 가치가 10만 원이에요. 금은 15g 있는데 가치가 15만 원입니다. 75만 원입니다. 이렇게 각 물건마다 무게와 가치가 서로 다른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배낭 40g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배낭 안에 가치가 최대가 되도록 집어넣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각 물건들의 단위 g당, 단위 무게당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주석은 5만 원을 50g으로 나눠 보게 되면 1g에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주석은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백금은 10g을 60만 원을 10g으로 나눠주면 1g이 얼마냐라는 거 하는 게 나오죠. 백금이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은은 10만 원인데 25g이 10만 원인데 25g을 g으로 나눠주면 1g당 얼마냐? 4,000원이에요. 금은
5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위 g당 가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쭉 계산을 하고 그것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정렬해서 S라는 배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던가요? 이 S 내에 제일 앞에 있는 단위 g당 가치가 제일 높은 물건을 가져와서 그걸 X라고 이렇게 하죠. 자, 가지고 와서 이 X의 무게, 이 X의 무게가 10g이었어요. 이게 지금 X인데 X의 무게가 10g이에요. 이 10g은 배낭의 한도가 30이었으니까 30보다도 더 작죠. 30보다도 더 작으니까 백금을 통째로 몽땅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통째로 몽땅 집어넣으면 배낭 안에 들어있는 현재 물건은 백금이 통째로 들어있고 들어있는 물건의 무게의 합은 10, 그 다음에 그 물건의 가치 합은 60이 되겠죠. 백금을 몽땅 집어넣었으니까 그 백금의 가치, 그 다음에 백금의 무게가 이제 배낭 안에 들어있는 무게 가치 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while문으로 맨 앞에 올라가서 다음번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다음번 가치의 물건을 S에서부터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물건은 뭐냐면 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재 무게 W에다가 금의 무게가 15거든요. 15를 더해서 이게 뭐보다 작아야 돼요? 10보다 작아야 되죠. 현재 무게가 얼마 들어있냐면 10이 들어있었잖아요. 10 더하기 25는 30보다 작아요. 30보다 작으니까 이 다음번에 가지고 온 X 금을 통째로 몽땅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째로 몽땅 넣습니다. 그럼 배낭 안에 이제 이 금이 몽땅 들어가요. 몽땅 들어가면 현재 배낭에 담긴 물건은 백금과 금이에요. 이 둘의 무게의 합은 25입니다. 가치의 합은 얼마냐면 백금하고 금하고 가치의 합이 135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다음번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다음번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은인데 은인데 다음번 물건이 은인데 현재 들어있는 배낭의 무게에다가 이 은의 무게가 25예요. 그리고 현재 얼마 들어있냐면 25까지 들어있어요. 현재 25까지 들어있는데 은의 무게가 25예요. 이게 C 30보다 작아야 되는데 작지 않죠.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while문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while문을 빠져나옵니다. while문을 빠져나오면 그 다음 문장이 뭐였어요? if문이었죠. if문에서 보면 C에서 W를 더한 것이 0보다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if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배낭 안에 들어갈 공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배낭의 용량이고 이게 현재까지 들어간 건데 이걸 뺀 것이 0보다 더 크냐 여유 공간이 좀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들어있는 것이 얼마 들어있냐면 25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현재 들어있는 것이 이제 25가 들어있죠. 그래서 25가 들어있고 배낭의 한도가 얼마예요? 30이죠. 뺐더니만 0보다 더 크죠. 아직 5만큼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을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낭의 용량이 40이군요. 예, 배낭의 한도가 40이군요. 자, 그러면 예, 배낭의 한도가 제가 30이라고 늘 설명했는데 이게 40이었네요. 예, 40보다도 이 25에 25를 더하면 50이니까 더 크니까 while문을 빠져나가서 배낭의 한도 40에서 25를 빼면 15가 남네요. 예, 15만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을 쪼개서 이 15만큼 집어넣죠. 그래서 은을 15만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낭에 들어있는 것이 25에다가
은을 15만큼 집어넣으니까 15만큼 집어넣으면 이제 배낭에 들어있는 물건이 40이 되죠. 배낭의 한도를 꽉 채워서 40만큼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지금 앞에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지금 135만큼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백금하고 금하고 135만큼 들어 있는데 이 135에다가 은을 15g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은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앞에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은의 가치는 4,000원이었어요. g당 은의 가치가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4,000원 0.4만 원이죠. 곱하기 15g을 집어넣었으니까 15g 하게 되면 이게 6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141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배낭에 들어있는 물건의 가치를 최대로 하면서 이제 배낭에다가 물건을 채웠습니다. 이게 이제 냅색 알고리즘이에요. 그 배낭 알고리즘입니다. 이 배낭 알고리즘이 대표적 그리디 알고리즘이에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욕심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욕심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물건을 데이터를 선택해 나간다라고 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 그리디 알고리즘이었죠. 자, 이 그 배낭 문제에 있어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욕심의 규칙, 그리디 룰이 뭐냐 하면 단위 무게당 가치가 높은 순으로 선택한다.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만 이 안에 들어있는 가치가 최대화되는 그런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낭 문제입니다. 자, 이 배낭 문제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복잡도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알고리즘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배낭 문제의 알고리즘인데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각 문장이 몇 번 수행됐는가 하는 수행 횟수의 합이 시간 복잡도로 표현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배낭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문장들이 몇 번 수행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각 물건에 대해서 단위 무게당 가치를 계산한다. 단위 무게당 가치를 계산한다. 물건이 몇 개냐 하면 n개예요. 그러니까 이 n개에 대해서 각각 단위 무게당 가치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문장은 n번 수행이 됩니다. 지금 한 줄로 되어 있지만 각 물건에 대해서 단위 무게당 가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n개 물건에 대해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물건들을 단위 무게당 가치의 내림차 순으로 정렬한다. 어떤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은 컴플렉시티가 O의 n 로그 n입니다.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은 앞에서 합병 정렬의 경우에도 나왔지만 데이터를 정렬하는 데는 적어도 n 로그 n의 컴플렉시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게 있네요.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수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단위 무게당 가치가 큰 물건 X를 가지고 온다. 이거 한 번 수행되겠죠. 그 다음 내려가 보면 while문이 있네요. 이 while문은 물건을 이제 물건을 가져와서 이 무게의 한도 내에 있는 횟수만큼 이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네요. 자, 이게 몇 번 반복되느냐? 그거는 이제 이 물건의 무게하고 배낭의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모든 물건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물건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치면 n번 반복이 됩니다. 그죠? n개 물건들을 하나씩 다 시도하니까 n번 반복이 되고 만약에 이제 요 한도에 따라서 n번 수행될 수도 있고 혹은 그거보다 더 적게 수행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번이나 두 번만 수행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n번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각각의 문장은 x를 l에 추가한다. 그 다음에 무게를 더한다. s를 제거한다. 큰 물건 가져온다. 이런 거는 이제 요 안에서 각각 한 번씩 수행되는데 문제는 이게 n번 반복이 되니까 이 전체 while문은 컴플렉시티가 O의 n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안에 한 번씩 수행되는 요 문장이 while문이 n번 반복되니까 n번 수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한도가 남아있는 배낭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가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한 번만 수행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번 수행되는 거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행 안 하는 거고 하니까 이 전체도 컴플렉시티가 5의 1 될 거예요. 이 전체를 이제 다 더하면 이 전체를 다 더하면 전체 컴플렉시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컴플렉시티가 제일 높은 차수가 제일 높은 게 이거죠. 5의 n 로그 n이죠. 나머지는 5의 n, 5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 결과적으로는 비고의 n 로그 n 이게 제일 높은 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배낭 문제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5의 n 로그 n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간 복잡도를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라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n개 물건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는 5의 n에 대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 무게당 가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정렬하는 것은 이제 5의 n 로그 n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은 n번을 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제일 많이 수행될 때 5의 n번 수행되는 거고 이 while문 안에 있는 문장들은 한 번씩 수행되는데 이게 n번 반복되니까 결국 이 전체는 비고의 n에 해당하는 컴플렉시티겠죠. 이걸 다 더하면 전체 컴플렉시티인데 이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것만 이제 선택한 비고에 포함하면 되니까 이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는 5의 n 로그 n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낭 문제의 응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낭 문제는 이제 어떤 제약 조건, 배낭의 크기, 무게, 제약 조건 내에서 효율을 최대화하도록 데이터를 선택하는 이런 유형의 응용에 이 배낭 문제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배낭 문제 외에 제로원 배낭, 물건을 다 담느냐 아니냐 하는 거에 따라 제로원 배낭 문제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이건 이제 부분 배낭 문제하고 문제가 유사한 문제긴 한데 그 그리디 알고리즘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비슷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최소 비용으로 어떤 자원을 할당하는 이런 데에 응용이 되는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여러 분야에 많이 응용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어떤 그 건물을 짓거나 무슨 이렇게 가구를 짜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원자재를 잘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길이를 맞추거나 가구를 짜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버리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이냐. 그래서 원자재를 뭐를 먼저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원자재 선택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투자나 금융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문제. 뭐 이런 등등의 이 그 배낭 알고리즘이 배낭 문제가 응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리디 방법의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하나인 배낭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